울산 시민들도 10년 만에 야외 응원에 나서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UBC 특별대담에 출연해 사람이 문재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를 위해 27년 동안 위령제를 지내오던 80대 노병이 타계하면서 해마다 열리던 위령제 명맥이 끊겼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부지가 북구 산하동으로 결정되었지만 공기와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런던 올림픽 축구 한일전 보신다고 다들 잠 못 이루셨을 텐데요. 문수 후반 광장에서는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야외 응원이 펼쳐져 태극 전사와 함께 뛰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2002년의 붉은 물결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붉은 악마도 오랜 잠을 깨고 승리의 구호를 외칩니다. 대형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시작된 경기.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이 오갑니다. 드디어 박주영 선수의 발끝에서 기다리던 골이 터지자 열광의 함성이 문수 호반광장 하늘을 뒤덮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휴식 시간에도 흥분은 계속됐습니다. 골 넣을 때요? 소름 끼쳤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기쁘죠? 후반전 한국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후반전 구자철 선수가 추가골을 성공시키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승리를 예감한 파도타기 응원까지 펼쳐집니다. 후반 광장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8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오늘 응원엔 울산 출신 축구대표 정우영 선수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응원하는데 가족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응원이 끝나고 일부 청소년들의 확실한 뒤처리까지 10년 만의 야외 응원은 열정과 환희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내일 저녁 7시 문수구장에서 대구 FC와 K리그 27라운드 홈 경기를 펼칩니다. 현재 리그 3위인 울산은 이번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해 선두권 경쟁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울산은 지난 8일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김승용의 결승골로 귀중한 1승을 챙기며 리그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역 공약도 발표하며 울산에서부터 초반 기세를 잡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이념과 권력, 학력,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뛰어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제대로 못한 부분까지도 성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던지 알게 된 것. 이거 역시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올려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시 선두로 부상한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선 너무나 당연하다며 성공적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힘차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 연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후보의 역사 인식과 불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편은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 동안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울주군 범섭 구영리의 학원 건물 5층 외벽에서 불이 나 실외기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25살 신모 씨가 물에 빠져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영 경계선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진 신 씨를 구조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산화한 전우들을 위해서 해마다 열리던 백골부대 장병 위령제가 울산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우를 위해서 27년 동안 위령제를 지내오던 80대 노병이 타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백골부대 성역지. 해마다 위령제가 열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당 안에는 제사용품들과 백골부대를 상징하는 표식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진백골 연대 6중대 장병 160분의 위패를 모셨던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향로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전우들의 위령제를 지냈던 고 최수영옹이 지난해 타계하면서 위령제를 지낼 사람이 없어지자 백골부대가 부대가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위패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지는데 28년 모시고 떠나셨죠. 회장님 같이 이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더 슬픈 마음뿐이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전우들의 위령비를 세우려는 뜻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27년간 또 28년 이렇게 이어져온 그 위령제를 보다 숭고하게 받들어서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님은 가셨고 위패는 떠났지만 한평생 전우회를 실천한 노병의 호국 정신은 아직도 백골 성역지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8.56원으로 지난주보다 14.23원 올랐습니다. 차량용 경유도 10.86원 오른 리터당 1,759.31원으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철강사 최초로 인장 강도 490MPa급 첨단 고강도 강판을 현대자동차 외판재로 공급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강판은 기존의 자동차 외판재보다 강도는 높고 두께는 훨씬 얇아서 차량 경량화가 가능한 소재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강판을 적용하면 내구성 향상과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연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선정으로 난항을 겪던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북구 산하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북구 산하동에 스포츠과학학교를 짓기로 울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쳤다며 이르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3월 준공과 함께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1년 이상 늦어진 데다 건립 예산 820억 원 중 32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개교 전에 준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8월까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84억 원을 들여서 전산 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전산 통합센터는 본청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물론 도서관과 연수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전산 시스템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남해안 적조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울산시도 연안에 대한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적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울산만과 울주군 이진과 진화 연안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선박 2척을 이용해 예찰 활동에 나서는 한편 19개 양식장을 방문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왕암 달빛 문화제에 참가할 4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왕암 둘레길을 걸으며 매직쇼와 소원 등 만들기 등 각종 문화체험을 하는 이번 행사는 동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3일 후반부터 14일 전반까지 비가 오겠고 16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